안녕하세요. 영어교실입니다. 영어교실에서 발음 연습하신 많은 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단어들을 보면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쌓였겠죠? 오늘은 발음이 아닌 기본 문법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A의 의미를 알면 영어가 쉬워진다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A라고 하는 모음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왜 영국인들은 A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에 들어있는 의미들, 일단 영국인들의 환경을 알아봐야 되는데 문화적 차이가 있죠. 말이란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들의 성격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데요. 우리와 다르게 그들의 생활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은 이동이 잦았겠죠. 자, 그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어의 의미를 알아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머무는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이동이 없었잖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도 한 곳에서 사는 생활이었는데 영국인들, 특히 유럽인들은 초창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목 생활을 했겠죠. 자, 그 이동했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알면 그들의 사고방식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개념들을 넣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알고 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 보겠습니다.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셀 수 있는 동물인가요? 네, 고양이 영어로 cat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국인들은 이 cat이라는 말만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대화를 하는데요. 자, cat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지, 문장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추가해서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 cat이라고 쓰고 the cat, catch, the cat.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쓰고 계속 이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my cat, your cat, my cat 이런 형태로 쓰죠. can만 사용되는 단어들, 자, 구가 없죠. 이런 것을 구라고 하는데 can만 사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명사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명사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대로 어와 더의 차이를 구분해 볼 텐데요. 어는 영어로 indefinite article이라는 문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the는 definite article이라고 합니다. indefinite에 in을 빼고 definite article인데요. 일본식 문법 용어로 우리가 배웠던 거죠.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A를 부정관사라고 명명을 했고 너는 정관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와닿지 않는 용어죠. 오늘 이 용어를 이해하고 일본식 용어는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해해서 어와 더의 쓰임을 알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히려 더 수월하게 영어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관사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를 쓴 말이라는 뜻인데요. 관, 모자입니다. 모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에 쓰는 그 모자 말입니다. 모자를 쓴 말 혹은 모자를 씌운 말인데 자, indefinite이라는 말과 definite이라는 말을 알면 훨씬 쉽겠죠. 알아보겠습니다. indefinite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지 않은, 잘 모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하지 않은, 잘 모르는, 처음 알게 되는 정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에 기억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definite은 반대로 정해진, 잘 아는, 구체적인, 아는 정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 너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부터는 부정관사, 정관사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어는 정하지 않은 것, 잘 모르는 것에 쓰는구나. 더는 정해진 것, 잘 아는 구체적인 것에 쓰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모자를 씌운다는 얘기인가요? 네, 명사에 모자를 씌우는 겁니다. 명사에 모자를 씌워서 하나 혹은 그 명사의 성격, 특성 등을 나타낼 때 어와 더를 씁니다. 어와 더는 반대 개념이 있는 거죠. 앞에서 고양이라고 하는 말만 쓰지 않고 거기에 더 이런 것들을 씌워서 그 말의 의미를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어는 또 중요한 의미로 하나, 한 개를 의미합니다. 물론 더일 때도 하나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더에는 하나의 의미라기보다는 정해진 것의 의미가 강합니다. 어는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단어의 끝의 형태에 따라서 on으로 쓰기도 하죠. 그 이유도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어라고 하는 개념, indefinite articl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넣었냐 하면 셀 수 있는가, 셀 수 없는가라는 개념을 그들은 넣어서 대화를 했습니다. 셀 수 있다면 countable이라고 하죠. 셀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서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나인가 아니면 두 개 이상인가를 나누어서 문장 속에 표현을 한 거죠. 문장을 보면 하나일 경우에 it is a dog 이렇게 개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개. 막연히 개라고 하면 아무 설명이 없는 그 개라는 동물에 대한 이름일 뿐이죠. 여기에 하나라는 개념을 넣어서 it is a dog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은 개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수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지만 영국인들은 반드시 수의 개념을 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이동을 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10마리인지를 확인해서 데려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거죠. 자, 두 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하나란 개념을 빼야 되겠죠. 어를 빼고 명사 dog에 혹은 potato에 s나 es를 붙여서 they are dogs, they are potatoe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dogs, s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의 들이라는 개념과 동일하죠. 그것들은 개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들은 감자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무 어색하죠. 우리는 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야, 그것들은 개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들은 감자야 이런 식으로 들이라는 말을 넣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영어는 반드시 넣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명확하죠? 그리고 셀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셀 수 없는 명사들도 있다는 거죠. 자, 과학적인 개념으로 그들은 접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와 on, s 지금처럼 말한 단수 한 개, 두 개 이상의 개념을 쓰지 않고 그냥 명사를 씁니다. 명사만 씁니다. It is love. 그것은 사랑이야 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dog라고 potato라고 하는 개념들과는 다르죠. 셀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셀 수 없으니까 쓰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이해되셨죠? 하나와 두 개 이상 그리고 셀 수 없을 때는 쓰지 않는다는 개념을 머리에 넣어 두시고요. 우리가 대화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 영어가 너무 쉽겠죠. 그들의 생각은 더 확장돼서 다르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규칙 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예외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사고가 확장돼서 쓰는 표현들이니까요. 그러한 것까지 알면 영어가 쉽게 다가오겠죠. 두 번째 개념으로는 처음 아는 정보인가 이미 아는 정보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다가가면 새로운 정보가 있겠고 또 우리 같이 농경 생활을 하면은 그 정보가 계속 쌓여서 대부분 아는 정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표현을 덧붙여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목 생활을 하는 그들은 처음 아는 거가 매우 중요하죠. 이미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정보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동화의 한 맨 첫 귀절을 가져왔는데요. There was a man in a village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a man, a village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하나의 개념도 들어있지만 처음 아는 정보라는 개념도 넣어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독자라고 했을 때 첫 소설의 문장을 이렇게 된 것을 읽었을 때 우리는 이 정보를 처음 알게 되는 거죠.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처음 알지만 또 이제는 알게 되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한 남자에 대해서 알았고 한 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The man loved the woman.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또 새로운 정보가 나왔죠. A woman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정보가 다시 나왔죠. 다시 또 어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 the man loved the woman 더를 쓰면 너무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거죠. 더라고 그 여인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쓰면 어색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거죠. 작가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이렇게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A man loved a woman. 자, 이렇게 됐다면 스토리가 이상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등장인물이 또 한 명 나온 겁니다. 한 남자가 마을에 있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했다 라고 하면 이때 a man은 앞에 a man과는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하겠다는 건지 독자로서는 혼란스럽죠. 그래서 화자, 작가만 아는가 라고 할 때 처음 아는 정보일 때는 어를 쓰고 청자도 아는가. 청자는 우리가 여기서는 독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둘 다 아는가 일 때는 더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둘 다 아는가. 이미 아는 정보만 있죠. 일반적인 사실들 같은 경우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를 쓰는 경향이 많죠. 자, 이렇게 어와 더의 개념이 정해져서 사용을 합니다. 한 개인가 또 두 개인가로 나눴죠. 그리고 처음 하는 정보인가 이미 하는 정보인가. 어의 개념에 지금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해진 것인가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 이 개념을 또 나누어서 그들은 어와 더를 표현합니다. 여기 연필들이 가득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정하지 않은 것일 때 어를 쓴다네요. 자, 정하지 않은 것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연필이라는 개념, 일반적인 개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어를 쓰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give me a pencil이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연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제게 여러분들은 바로 연필을 한 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한 개 주면 됩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주시면 되는데 정해진 것을 달라고 해볼게요. 그때는 구체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때는 더를 씁니다. 자, 우리도 그 연필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 연필 하면 뭔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더를 씁니다. Give me the pencil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와 더의 차이뿐인데 제가 이렇게 무턱대고 말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제게 연필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연필 달라고 화자가 정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듣는 우리로서는 처음 듣는 정보여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줄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듣는 자가, 독자가 그 연필에 대한 정보를 모르므로 추가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연필 줘 라고 했을 때 어떤 거? 라는 말이 되풀이 돼서 파란 거. 아까 내가 줬던 것. 이런 형태의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던 상황이 있어야 그 연필을 주게 되죠. 그러면 화자가 파란 거 줘 라고 할 때는 저 필통에서 파란색 연필만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give me a pencil은 아무 연필 하나 줘도 된다고 했었죠. 그러나 the pencil 하면 파란색 하나만 줄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정해졌는지 정해지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어와 더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어떤 명사든지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어를 쓰셔야 되고요.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것이라면 더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나겠죠. 네, 이미 둘 다 아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를 쓰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A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어의 의미가 녹록치 않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세 가지의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영어로 말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지인, 영국인, 미국인들도 이 어와 더의 쓰임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일반적인 개념이라도 아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의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